네, 시장이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혜정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2600선이 약간은 무너진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 수준이 일단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PBR 기준은 한 0.9배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올해 그 PBR 상단을 대략 1배 수준이니까 2750에서 2800포인트 수준으로 보면은 뭐 아무래도 2400이나 2300포인트에서 바라봤을 때보다 상승 여력은 좀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이끌어왔던 요인들이 대략 보면은 기업이익이 올해 바닥을 좀 벗어나서 우상향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은 지금 어느 정도 확인고 모멘텀으로서 좀 시장에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 경기 반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슈들을 좀 더 지켜보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곧 7월 달 되면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보다 이제 윤곽을 확인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라든지 그다음 방향성이라든지 반도체가 업황이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들이 일제히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0% 가까운 오름세를 이 시각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 앞서서 신조선가 이야기도 나눠봤고 수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계속해서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간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조선주 같은 경우가 특징이 보면은 약간 턴어라운드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는 지속해서 증가를 해왔고, 근데 이제 이익이 안 돌았었거든요. 그때 1분기에서 실적에서 확인된 게 흑전을 했다 이런 상황은 좀 확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조선주들 보면은 그 도크를 보면 도크가 이제 거의 다 찼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쉬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애들로 찾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면서 조선주에 좀 눈길이 좀 갔다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때 중장기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3년, 4년 사이클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저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업황이 진짜 본격적으로 떠나는 시기를 뭐 좀 더 지켜보고 투자해도 지금 늦지 않고 지금은 약간 좀 너무 좀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사이클 그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제 오늘 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고체 이슈라든지 전구체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2차 전지는 뭐 계속 관심은 필요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2차 전지에서 보면은 이제 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핵심 소재인 양극재 쪽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새롭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찾는 부분이 아무래도 미래 배터리인 전고체 관련 배터리 관련주. 저는 아직 뭐 펀더멘탈이나 뭔가 가시적인 그 실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IRA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소재 내에서도 좀 더 이제 뭐 중국 그 관련된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구체 내재화 이런 부분 관련된 기업으로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지금 기업들이 뭐 이쪽으로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뭔가 자기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하고 그것이 이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부분은 좀 펀더멘탈과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다 싶으면은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지켜보면서 뭐 실적이 괜찮은 애들 이런 데 중심으로 좀 대응하면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한 3, 4년 내에 계속 관심을 갖고서 대응을 하는 그런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4.59%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고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0.3%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소수 지분을 또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주가의 조정을 받았고 또 장 마감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 뭐 생산과 R&D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터리 산업이라는 것도 보시면 이제 반도체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도체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과점화가 됐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글로벌로 봤을 때는 과점화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거기에서 이제 과실을 누리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어떤 차별화가 계속 될 거고요. 그러면서 M&A라든지 그런 도태되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할 거고요. 이 자금 조달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익이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향후에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업체가 이제 그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은 지금 단기 숨고르기의 과정은 좀 있지만 향후 이제 투자를 계속 지속할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창출 여력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고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가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17.55%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어제 10% 상승에 이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산주들 아예 올해 들어서 좀 재평가가 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떨까요? 방산주 흐름 자체가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 유럽 쪽, 네, 그때 한번 움직였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유럽 쪽하고 베트남 쪽 같이 순방을 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움직이고 그 후에 좀 뛰고 그런 좀 패턴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방산 자체에 대한 어떤 산업 흐름은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보면은 방산과 관련된 국방비 지출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느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방산 쪽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뭔가 재정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증권사들 많은 또 실적에 대한 전망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까요? 네. 2분기 실적에서 중요한 것이 1분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도 기업 실적이 올해는 좀 우상향은 할 거다. 바닥은 찍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어차피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분기 대비 좋아지지 않았나, 뭐 나빠졌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시면 아까 이제 조선주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라든지 그런 기계주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예상되는 업종이 사실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화학 쪽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1분기보다 더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좀 불안감이 오늘 발표되는 인민은행 금리나 요 이슈와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부양이 됐을 때는 화학주가 좀 더 턴어라운드가 빠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이제 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반기로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이제 실적이 좀 양호한 쪽이 이제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쪽이 좀 양호한 상태고 반도체 정도 2분기 이제 바닥 확인하고 다시 턴한다 뭐 이 정도로 보면서 그 정도의 업종 중심으로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